박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6월 3분기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은 조금 다를 것인가, 5월장 대비 어떤 점이 나아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 해보죠. 일단 5월의 수급적인 포인트 하나 열어보면 외국인은 계속 팔았죠. 5월 동안에만 무려 9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작년 3월에 12조 원 매도한 이래 가장 큰 금액을 한 달 사이에 때려 부었습니다. 공매도 그리고 FMC가 없었기 때문에 기댈 만한 발언이 부재했다라는 점, 인플레 걱정이 있었다라는 점 여러 가지 요인이 꼽히고요. 무엇보다 반도체 쪽에 외국인은 집중적인 매도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우선주로만 외국인은 매도액의 60%를 집중시키기도 했었죠. 외국인 수급이 부담이었던 이번 달이었습니다. 그나마 수급적인 포인트에서 조금이나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긍정의 것은 연기금이었습니다. 1년 동안 월간 기준으로 단 한 달도 매수하지 않았었던 연기금 27조 원을 팔아치웠던 그들이 5월에는 월간 기준으로 매수 우위 예상이 됩니다. 오늘까지 봐야겠지만 연기금이 많이 샀던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 기아, 대한항공, 호텔, 신라 등이 꼽힙니다. 엄청나게 유의미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지는 변곡의 시작이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월 보죠.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6월은 5월보다는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 FMC가 있어서 기댈 만한 발언 등이 나올 것이라는 거고요. 위안화 강세가 긍정의 포인트로 꼽힌다고 말합니다. 6월 공급의 병목 현상, 앞서 염승환 부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차량용 반도체 우려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를 비롯해서 각종 쇼티지 현상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다 라는 쪽에 기대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 속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위안화도 살짝 봐야겠죠. 최근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즉슨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위안화에 동조되는 원화, 그럼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노리고 국내 시장의 매수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외국인의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시아 주요국 중에 한국 쪽에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유입될 거야 이런 기대도 있고요. 위안화가 강세를 기록한다라는 건 결국 중국인들의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이고 중국 소비주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일정은 앞서서 확인을 했습니다. 1일에 오펙 회의 있고 5월에 수출입 데이터 체크해야 되고요. 미국의 5월 고용보고서, 4월의 실업률 쇼크가 일시적이었는지 아닌지 지켜봐야겠죠. FMC, G7 정상회의 등 일정 점검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럼 증권가에서 말하는 6월 어느 섹터가 강할까? 삼성증권에서는 IT, 자동차, 바이오가 재랠리를 보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익으로 전 업종이 실적 개선이 될 것이고 IT의 쏠림이 어느 정도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갈 때가 되었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특히나 미국의 기술주가 요즘 반등하고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재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많은데요. 각종 증권사에서 보복 소비 반영된다, 내수 경기 본격되면 소비재 비중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나오는 만큼 소비재 또한 체크가 필요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섹터로 들어가 보죠. 자동차 얘기 오늘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돌뿌리에 걸렸다고 자동차가 멈추지는 않는다. 이런 제목을 냈는데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동차 업체들 저점 매수할 시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열어보시죠. 일단 자동차 업체들은 작년 1월부터 놓고 보면 글로벌 주요 완성차 업체들 평균 70% 정도 올라왔다. 현대차와 기아도 평균 9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극심한 저평가라는 타이틀은 이제 빠졌다.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지금은 반도체 부족 이슈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근거들을 열어보면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하반기에 일부 완화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하반기인데 이제는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높이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들 대체 거래선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일부 투기적 수요, 중국 업체들이 막 차량용 반도체를 쓸어 간다, 뭐 웃돈 주고 갖고 간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일부 투기적 수요가 진정되면서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이슈가 어느 정도 주가에 이미 선반영 다 되었다라는 거죠. 현대차 주가 움직임 보시면 쭉 올라왔다가 한 6개월간 이렇게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 이 차 반도체 부족 이슈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내부적인 사업 이슈를 보면 신차 투입이라던가 마진이 높은 RV 모델이 잘 팔리고 있다던가 좀 긍정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금투에서는 올해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고요. 여기에 전기차, 자율주행차,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은 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글로벌 평균 28% 성장률 할 것을 보이는데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판매 32%, 그를 웃도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현대차, 기아 전기차 판매는 매년 늘어나서 2025년까지 쭉쭉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눈치채죠. 하나금투에서 도대체 어떤 기업을 탑픽으로 꼽을 것인가? 현대차와 기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는 투자를 지속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며 저점 매수할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앞서 언급드렸던 모든 포인트에서요. 그러나 최선호주 말고 차선호주까지 한번 살펴본다면 어디일까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만도입니다. 저는 현대모비스가 들어간 것에 굉장히 마음이 한켠 놓이는 게 1, 2분기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던 종목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탑 5위권 안에 현대모비스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가 그렇게 큰 힘을 내지 못하는 주가 흐름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좀 웃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일단 하나금투에서는 자동차주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지켜보죠. 자, 오늘장 또 체크포인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것들. 미국의 5월 고용시장 점검이 필요하죠. 한국의 5월 수출입 데이터 봐야 되고요. 미국 상원에서 공격적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게 또 전기차 섹터에 어떤 이슈가 될지는 지켜볼 포인트고요. 이번 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등에 대해서 핵심 제품에 대한 공급망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업체들 타격이 있을 것인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것인지 이런 이슈가 또 한번 부각될 수 있으니까요. 관련한 이슈 나온다면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5월 4일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한 주 시작입니다. 그러면과 동시에 5월의 마무리인 만큼 이슈들 잘 잡으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